탑으로 파도를 넘어 이른 평전에서 가락국의 역사를 다 쓰고 난 이련 선사는 긴 한숨을 쉬며 시를 읊조린다. 돌탑을 싣고 붉은 길을 바람에 나부끼며 파도를 넘어 신명께 빌었다네. 어찌 한갓 황옥만을 모시고 가락에 왔을까? 내내 외구의 성난 고래를 막고파. 넘기 어려운 자연의 큰 재난과 외구의 침략을 성난 고래로 비유하였다. 남인도에서 배를 타고 아유타 국왕의 명을 받들어 공주였던 허황옥이 가락국의 남쪽 바다 주포까지 이르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아유타는 아요디아라고도 한다. 인도의 남부지역 겐지스강 유역에 자리한 작은 나라였다. 호황원 기록에 드러난 바 가장 먼저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외국인 며느리요, 그것도 왕후 같은 여인이었다. 처음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려 했을 때 바다신이 노여워하여 파랑을 넘지 못하고 다시 아유타국으로 돌아간다. 부왕 돌탑을 싣고 가면 괜찮을 거라 했다. 말대로 배에 돌탑을 싣고 무사하게 그 먼 바다를 건넜어. 상륙하여 산신에게 비단 치마를 바친 능연에서 수로를 만나 천막 같은 임시 행궁 속에서 부부의 첫날 밤을 지낸다. 더러 바람을 잠재운 탑이라 해서 진풍탑이라고도 한다. 말하자면 바람을 돌탑의 힘으로 곧 부처님의 은혜로 건너온 것이다. 처음 보지만 오랫동안 사귄 친구였고 영혼의 동반자였다. 반갑습니다, 공주님. 나는 가락국의 수로라고 합니다. 꿈을 꾸고 나서 공주가 저에게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아유디아의 공주인데 나이는 16살 허황옥이라고 합니다. 전하께서 환영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꿈에 가락국으로 가라고 하느님이 명을 하셨고 다시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거두어 주신다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무국상자와 이려는 왕후를 돌아보면서 파사석탑에 탑돌이를 한다. 파사석탑이라. 파사는 범어로서 춤을 추듯 흘러감을 이른다. 마치 돌의 모습이 둥글둥글하여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원만한 관세음의 치맛자락을 연상하기라도 하는 듯하다. 거친 파도를 넘어 김해로 왔듯이 수로왕과 허황옥 공주와의 사랑을 이루게 해준 탑이 아닌가. 동시에 새로운 가락국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일종의 자성예언 같은 것이다. 무국이 이련 선사에게 묻는다. 여기 탑이 나오면 가락국의 불교가 들어옴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바로 그게야. 말하자면 삼국 가운데서 중국을 거치지 않고 가장 먼저 인도 불교가 들어온 것이 가락국이었지.
탑의 힘으로 거센 파도를 건너왔다 하면 부처님의 법력으로 가락구까지 왔음을 뜻한다. 고대 인도의 범어로는 탑을 스투파라 한다. 소리가 줄어지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스투파가 탑으로 소리가 변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고래는 침략 세력을 말한다. 어원으로 보면 고래는 두드릴 꽃자 포레뇌가 합해진 말이다. 포레를 두들겨 울린다는 말이다. 고래는 소리와 관계가 있다. 크게 고함을 지르다고 할 때 고래고래라고 한다. 고래와 포레의 소리의 얽힘은 전례적으로 종을 만드는 데서 드러난다. 절과 같은 공간에서 종소리를 더욱 크게 울리게 하기 위해서 종을 매다는 곳에 포레를 새기고 고래 모양으로 만든 닭목으로 종을 친다. 안 그래도 포레는 가까이 있는 고래를 닮은 닭목 때문에 종 위에서 닭목이 수시로 종을 두들기니 그 소리가 요란하다. 그러니까 고래로 소리가 조금 달라진 것이다. 선사는 명상 기도 속에서 파사석탑에 담긴 부처님과 대화를 한다. 처음 불교가 들어올 때는 가락국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교를 전하였는지에 대하여 묻고 대답한다. 황후님께서 처음으로 가락국의 탑을 갖고 오셨을 때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었나요? 왜요? 처음에는 주로 거북신 같은 바다신이나 산신을 믿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개역이라 하여 바다에 들어가서 신에게 제사를 모시는 행사가 큰 일이었죠. 그러다 불교가 들어오니 반대하는 대신들이며 사람들이 수로 임금에게 불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의도 많았습니다. 일종의 불만이었죠. 거북과 용은 같은 과의 짐승인데 용왕의 사자로서 자라 곧 거북이 등장하는 바 용과 거북과 같은 신앙의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신기관이나 신천관 같은 대신들이 가장 싫어했죠. 저들이 모시는 신앙이 사라져갈 테니까. 그렇다. 왕후는 때때로 대신들이나 백성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개역자 같은 때 얕은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몸소 죄를 함께 올리기도 했다. 죽은 뒤에 평등하고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극락이 있다고 하며 이를 적극 홍보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평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많은 이들이 좋아하게 되었다. 왕후와 함께 수로왕의 모습이 드러났다. 선사, 가락국기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참으로 잘한 일이었소만 신라와 고구려 백제와 함께 대등하게 기술이 어렵던가요? 520년간이나 존속하다 신라에게 합병은 되었으나 엄연한 독립된 나라였죠.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역사를 기술할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독립된 장으로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꿈결의 길선에 끼어들었다.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서생입니다. 역사 기술은 당연히 독립되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깨 좀 확 펴고 자신 있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깊도 삼국유사란 책에서 가락국기를 별개의 장으로 함과 동시에 삼국유사 기의 기를 삼국사기 본기의 기와 같은 것으로 보고 통합하여 기술하였습니다. 폐하 어떠세요? 나도 한번 보았으면 꼭 좋겠네요. 감내 선생. 알겠습니다. 황제폐하. 만일에 선사의 삼국유사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어떻게 가락국이 일어났으며 구대 임금으로 이어지다 구영왕에 와서 신라에 합병되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멀리서 아득하게 보이는 듯 뚜렷하게 보이다 희미해 보이는 듯 일현 선사와 수로 황제 그리고 허왕후의 모습이 안개처럼 사라져 간다. 바람도 잠재우는 거룩한 열망 진달래 피리